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약속드린 것처럼 프랑스 조기 총선 2024 프랑스 조기 총선에 대한 방송을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구독자분들이 300분이 넘었기 때문에 그걸 축하하는 겸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프랑스 총선이 조기 총선이 이번 주말 일요일에 해가지고 열려가지고 7월 7일까지 열리는데요. 관련한 우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일단 프랑스 국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용부터 보시죠. 제목은 2024 프랑스 조기 총선 되겠습니다. 우짜 개인적으로는 불확실성의 도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크롱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억될지 결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크롱의 측근들이 마크롱의 조기 총선 결정을 두고 그의 결정이 적절한 타이밍에 내려진 발군의 수완이라고 주장, 즉 마크롱을 두고 타이밍에 대가라는 영예를 씌운 것에 대해서 우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관련한 논쟁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2024년 유럽 선거, 그러니까 EU 의회 선거지요. 여기서 조르당 바르델리가 이끄는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 NR 또는 RN 이름을 얘기하는데 RN이죠. RN 국민연합이 31.37%로 1위를 차지하자 마크롱은 2027년 차기 대선에서도 바르델라가 승리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후 극우의 젊은 기수인 조르당 바르델라가 총리직을 차지한 후 2년여 동안 불쾌하고 무능한 인물로 프랑스 국민들에게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서 총선을 앞당겨, 즉 조기 총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바르델라를 총리에 앉힐 경우 마크롱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후보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얄팍한 통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칭 슈퍼 전략가 마크롱이 상상했던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EU 선거에서 바르델라가 선보인 후보들은 31%가 넘는 득표율에다가 EU 의회에서 프랑스에게 주어진 의석 81석 중 30석을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마크롱의 연정, 즉 마크롱당 르네상스 LREM과 줄여서 말하면 모뎀인데 이게 프랑스 민주운동입니다. 요 두 개가 같이 묶인 유럽 투게더, 영어로 하면 유럽 투게더가 되죠. 프랑스어로 하면은 뭐 르 유럽 앙상볼 뭐 이래 되는데, 하여간 유럽 투게더 요 연합은 14.6%를 득표하면서 13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이 마크롱 연정의 성적표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영어로 하면은 뭐 too bad, but so what 이렇게 했을 게 뭐 우짜가 보기에는 뭐 분명하다 봅니다. 예, 요 뭐 바르델라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프랑스를 계속 들여다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EU 선거는 프랑스 정치 과정에 있어서 대세로 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예, 요 관련해서 좀 얘기 말씀드리면 EU 선거는 영국의 FPTP,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선거구제가 됩니다. EU 선거는 소선거구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승리에 따른 보상을 과장하는, 자, 관련해서 우짜가 여기 2015년 영국 총선 결과 나오는 걸 차트가 있고 표로 가지고 준비했는데요. 이것이 영국 독립당이 12.6%를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의회에서 의석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게 소선거구제가 가진 이게 맹점이라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가 둘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소선거구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게 제대로 되려면 중대 선거구제가 나와야 되는데 두 당이 함께 짝짝꿍이 돼가지고 안 하고 있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선거구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승리에 따른 보상을 과장하는, 다르게 말하면 중대 선거구제에 비해서 민의를 왜곡하는 단일 라운드
비례대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떤 게? EU 선거가. 하지만 EU 선거 제도와 프랑스 총선은 일단 그 시스템 자체가 다른데요. 대부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는 일단 1차와 2차 두 번으로 갖다가 나눠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투 라운드 보팅 시스템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2차 결선까지 치르죠. 그러니까 2차 투표 시스템, 두 번의 투표 시스템은 어떤 특징이 있다? 이념적 대결을 넘어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577곳의 개별 선거구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산수만 해도 알 수 있듯이 과반을 얻어 총리를 선출하려면 또는 총리 자리를 확보하려면 해당 정당이나 정당 연합이 최소 289석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 총선 역사를 아는 분들은 알고 있듯이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그렇게 많은 의석, 즉 과반이 되는 289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정당 연합은 없었습니다. 이는 곧 두 번째 라운드, 그러니까 결선 투표죠. 결선 투표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려면 연합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연합 파트너가 없다, 즉 2차 결선 투표에서 파트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러면 해당 정당이 1차 투표에서 얻은 표는 그냥 낭비된 표 또는 사표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958년 이후 프랑스 제5공화국 전반에 걸쳐 프랑스 총선 시스템은 비이념적인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들을 지향했으며, 다르게 말하면 프랑스에서 이른바 프로제 드 소시에트, 이거 우자 발음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사회 프로젝트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 프로젝트 소시에트, 사회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걸 강요하기보다는 단순히 통치하기를 원하는 그룹을 선호해 왔습니다. 누가? 프랑스가. 프랑스 총선 시스템 자체가. 덕분에 프랑스 민주사회운동에 뿌리를 둔 중도 사회주의당 및 급진당 동료들과 함께한 드골주의자와 중도주의 동맹은 프랑스 총선 시스템에서 항상 가장 큰 수혜자들이었으며, 반대로 극우 국민전선, 현 국민연합이죠. 이곳과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루저 역할을 해왔습니다. 관련해서 1969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공산주의 후보인 자크 디클로가 거의 22%의 득표를 얻었지만, 자크 디클로의 정당인 프랑스 공산당의 실제 의석은 5%를 넘은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2002년 대선 역시 국민전선을 만든 장 마리 르펜, 현 르펜의 아버지가 되죠. 장 마리 르펜이 거의 18%의 득표를 올렸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하지만 이어진 다음 프랑스 총선에서 르펜, 그러니까 아버지 르펜이죠. 아버지 르펜의 국민전선이 얻은 의석은 딱 2석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르펜의 딸이자 후계자인 마린 르펜은 프랑스 대선과 EU 선거에서 국민전선, 현 국민연합이죠, 의 득표를 꾸준히 늘렸지만 202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국민연합은 89석을 얻게 됩니다. 물론 과반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289석에는 아직 한참 부족하죠. 자, 그렇다면 바르델라가 2024년 EU 선거에서 얻은 31% 득표를 마크롱과 총리 사이로 동거하는 데 필요한 51%로 늘릴 수 있냐라는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르델라가 할 수도 있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우짜 보기에는 아직 확신하기가 힘듭니다. 바르델라가 마법의 의석인 289석을 얻지 못하면 총리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가운데, 현재 지금 국민연합과 합치는 바람에 사라지고 있는 바르델라의 리컨퀘스트, 이거 뭐 재정복 이런 얘기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리컨퀘스트 당의 득표율은 5.3%입니다. 근데 이 5.3%를 다시 여기를 더해도
바르델라의 예상 득표율은 국민연합이 받은 거에다가 합쳐서 해봤자 40%에 못 미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르델라가 2024년 EU 선거에서 심하게 분열된 프랑스 공화당이 득표한 7.3%에서 만약 한 4% 정도를 갖다가 더 얻는다 또는 뺏어온다 하더라도 바르델라는 여전히 289개 선거구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이거 51%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정치적 추론이라기보다는 수학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관련해서 이번 EU 선거, 즉 한 번의 투표로 결정되는 선거, 소선거구제에서 바르델라와 르펜 정당 연합은 어느 선거구에서도 51%란 유리벽을 깨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전투는 577개 선거구 모두에서 일어나야 되며 그중 다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드골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 남작들, 베론들과의 힘겨운 전투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의힘, 더불어힘, 그러니까 지역정당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1936년 프랑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의 연합 이후 NFP, New Popular Front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인민전선이라고 이름이 되겠습니다. 신인민전선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좌파연합이 현재 만들어졌으며 그린으로 대표되는 이거 우자가 그냥 웃기려고 하는 말인데 생태학자들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바르델라의 작업은 더 복잡했습니다. 더 복잡해지고 국민연합과 NFP 역시 모두 노동계급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표를 얻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국민연합 후보가 NFP 그러니까 신인민전선 후보와 맞붙을 경우 2차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분열될지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파리 시내에서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고 안티 이스라엘 성향을 보이는 NFP, 그러니까 신인민전선이죠. 신인민전선은 2차 투표에서 마크롱주의자들보다 안티 무슬림 성향을 보이는 국민연합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프랑스 무슬림 유권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크롱은 안티 이슬람 몸짓을 보이면서 이슬람 투표, 2차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치인이라면은 득표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마크롱은 베르사유 근처에서 열린 연례 무기 박람회에서 이스라엘 기업 74곳의 참가를 제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말로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처럼 암시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100개 선거구에서 벌어질 2차 투표에서 마크롱주의자들이나 NFP, 그러니까 신인민전선이죠. 신인민전선 후보가 국민연합 후보와 대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크롱주의자들은 국민연합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NFP, 그러니까 신인민전선입니다. NFP와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 역시 있다고 봅니다. 웃자는. 참고로 NFP 신인민전선은 누구를 총리로 내세울 것인지와 관련해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확률이 국민연합이나 마크롱 연합보다 분명히 낮습니다. 또 다른 거로는 추가로 80개 선거구에서 국민연합, 그러니까 르펜, 바르델라의 국민연합 후보는 2차 투표에서도 NFP 도전자들과 대결할 수 있는데 바르델라의 안티 좌파 유권자들은 보수주의자라 하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안티 좌파입니다. 안티 좌파 유권자들은 마크롱주의자들을 덜 약한 존재로 볼까라는 문제가 있으며 공화당 유권자를 포함하는 프랑스 소규모 정당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이 적으로 지정해온 르펜주의자들보다 마크롱주의자나 신인민전선 NPF를 갖다가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무리해보면 마크롱의 계산 또는 통박이 바르델라를
텐트 안으로, 사신의 텐트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의 정치적 미래를 파괴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우짜가 보기에는 마크롱의 계산, 배팅은 실패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마크롱은 불필요하게 도발한 2024 프랑스 총선에서 어떤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좀비 의회를 만들 수도 있으며, 대통령 즉 마크롱이 의회 해산을 이미 해버린 까닭에 프랑스 헌법에서 정한 1년 이내 또 다른 의회 해산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최소 1년 동안 통치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프랑스 정치판이 전혀 기능하지 못한다면 마크롱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단두대, 기요틴이죠. 우짜 세대는 길로틴이라 했는데 기요틴, 그러니까 정치적 단두대에 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짜 보기엔. 프랑스는 대통령의 정당, 즉 여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때 사실상 무제한의 권한을 갖는 시스템, 즉 우리나라 한국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은 EU 회원국 중에 유일합니다. 따라서 EU 회원국 중에 프랑스 마크롱처럼 정치 포크질 또는 배팅을 할 수 있는 회원국은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당, 현재 마크롱의 연합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마크롱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서 얘기하는 나는 내 행위를 한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라는 구절처럼 그저 그런 침을 뱉을 가치도 없는 자리에 앉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짜가 2024년 프랑스 조기 총선과 관련해 우짜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짜가 보기에는 재수 없을 경우 프랑스의 불확실성이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약속드린 대로 프랑스 총선에 대한 영상을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남은 시간 저녁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